네,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내수에 힘을 불어넣겠다면서 정부가 잇따라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한석 기자입니다. 고시원과 원룸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림동입니다. 3.3제곱미터당 월세 평균 가격은 서울 도곡동 타워 팰리스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올해 말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세입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고시원 같은 준주택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데다 원룸 역시 세입자가 대부분 근로소득 없는 학생이어서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시원도 작은 돈이 아닌 한 20, 30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월세가 이 고시원도 정부에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좀 많이 되니까. 일반 월세를 살아도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로 혜택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내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그렇게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전입신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주인 아저씨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월세에다 다른 수입까지 있는 고소득자는 예전보다 세금을 오히려 적게 내는데 월세가 수입의 전부인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과세 투명화는 대세의 흐름이고 어차피 부동산이 하나의 비즈니스에서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요. 조금 더 완충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2012년 정부는 매달 걷는 세금을 깎은 대신 연말 환급액도 줄였습니다. 평소에 소비를 더하라는 의도였지만 정작 13월에 보너스가 줄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시장에서는 혼란과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떠밀려 정부가 설익은 경제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YTN 구한석입니다.